우리는 진정으로 친구에게 100% 솔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친구를 속인다는 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일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진실된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환상 그 뒤편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친구에게 100% 솔직한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종종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각기 다른 가면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고 하죠. 이 페르소나는 단순히 악의적인 기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까운 친구 앞에서까지 가면을 써야 할까요? 정말 친구를 속이는 일은 나쁜 걸까요? 속인다는 표현이 주는 윤리적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이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은 감추고 싶고 때로는 실제보다 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가장 보기 좋은 나를 연출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본능과 관계 유지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내심 부럽거나 어쩌면 약간의 질투가 나더라도 우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겪은 어려움이나 깊은 고민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기보다는 애써 괜찮은 척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기도 하죠. 이런 작지만 중요한 가면들은 우리를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고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큰 갈등 없이 이어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를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어떤 친구 앞에서는 유머러스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또 다른 친구 앞에서는 진지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스스로를 다르게 연출하는 것은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인간 본연의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를 속인다는 표현이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하고 복잡한 마음이 숨어있는 셈이죠. 이처럼 우리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가면을 착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때로는 우리를 외부의 시선이나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이 가면을 벗고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친구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깊은 욕망, 즉 자기 제시의 심리학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려 노력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친구 관계에서도 다양한 가면을 쓰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면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진정한 자신을 감추고 특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제시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기제시, 셀프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타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떤 인상을 남길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대사와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친구에게 특정 정보를 슬쩍 숨기거나 혹은 특정한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쓰는 행동들 역시 이 자기제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기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아주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SNS에 가장 멋지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만을 선별해서 올릴까요? 혹은 친구가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내심 부러우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며 축하해주는 건 또 왜일까요?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혹은 약점을 감추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깊은 열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존재이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곤 하죠.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나도 그에 못지않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비교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단점을 가리거나 장점을 부각하여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적어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미묘한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바로 자존감 보호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자존감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나의 모든 약점이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혹시라도 그 친구가 나를 실망스럽게 보거나 심지어는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괜찮은 척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강하고 문제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외부의 비난이나 거절로부터 내면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지 않기 위해 돛을 접고 선체를 단단히 잠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제시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지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며 긍정적인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마주할 용기, 즉 취약성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때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만약 모든 관계가 이 가면 뒤에서만 펼쳐진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즉 취약성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주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상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깊은 상처나 약점, 혹은 실패의 경험들을 꽁꽁 숨겨두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죠.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건 마치 이 보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비난받거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 약점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나를 실망스럽게 여길까봐, 혹은 더 나아가 나를 떠나버릴까봐 잔뜩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줄 때 관계는 놀랍도록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듯 상대방은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진솔함은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에게 더욱 깊은 유대감을 심어주게 되죠. 물론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무조건적인 자기 노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와 맥락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리고 적절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공유하는 것이죠. 상대방 또한 나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면을 벗고 한 걸음 더 다가설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친구 관계는 단순한 표면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진짜 우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친구 관계에서 속임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어쩌면 친구에게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거나 때로는 어떤 부분을 감추는 행위가 단순히 악의적인 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적 전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상적인 자아를 투영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하니까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가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특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 가면 뒤에는 어떤 불안감이나 희망이 숨어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죠.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보면서도 그 배우의 실제 인간적인 면모를 상상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가면을 존중하고 그 뒤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알아봐 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깊이 공감하는 친구들, 때로는 복잡한 표정 대신 편안하고 진솔한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해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솔직함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한계와 복잡한 심리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갖춰야 할 미덕이 아닐까요? 서로의 가면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 가면 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과연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요? 완벽한 솔직함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를 맹목적으로 좁기보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복잡한 심리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갖춰야 할 미덕일 겁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마주하는 가면이라는 건 사실 악의적인 속임수라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고 또 타인에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복잡다단한 심리적 전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속인다는 불편한 표현 뒤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으며 때로는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감추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진정한 우정은 바로 이러한 가면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왜 특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 가면 뒤에는 어떤 불안감이나 희망, 혹은 감춰진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헤아려 보는 거죠.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보면서도 그 배우의 실제 인간적인 면모와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쏟아부었을 노력을 상상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가면을 단순히 보고 넘어가는 것을 넘어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알아봐 주려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페르소나를 존중하고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알아봐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로만 친구를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에 자리한 복잡한 감정들과 숨겨진 의도들을 헤아려주는 넓은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고 물속에 잠긴 거대한 부분을 상상하려 노력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친구 관계에서 속임이라는 것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적 방어 기제나 사회적 자기제시 욕구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가 이러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함까지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솔직함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그림자까지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의미이자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이 공감하는 친구들, 때로는 복잡하고 애써 꾸며낸 표정 대신 편안하고 진솔한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해의 힘을 엿볼 수 있죠.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렵지만 그 용기가 가져오는 진정한 연결의 가치를 믿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우정의 모습일 겁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따뜻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포용이 진정한 우정을 꽃피우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친구 관계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복잡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만을 맹목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먼저 기회라는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듬어주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우정의 선물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 본연의 또 다른 미스터리,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 무의식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흥미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